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새벽일 겁니다. 이걸 자정에 찍으니까요.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이런 것인데요. 대통령은 문재인을 말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악질적이고 요물인 추미애가 윤석열의 대검과 윤석열을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어제 저녁부터 27일 저녁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의 대응과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포지션은 어떤 것일까의 문제며, 그 다음에 이것은 애초에 추미애와 더불민주당과 문재인의 기획 조작 사건이다 하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 어제 23분간 피를 막 소리를 꽥꽥 찔러가면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공방에 대해서 침묵하는 문재인의 계획, 거기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검찰 개혁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어요. 검찰 조직 자체를 문재인이 하고 추미애가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파괴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의 이 망동은. 그러면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어떤 프레임으로 옮겨가는가? 검찰은 부패의 온상이다. 검찰은 사기꾼들에 의해서 돈을 받고 향응을 받았고, 또 윤석열이가 성장했던 26년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부패의 온상이다 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뒤에 그림을 바꿨죠. 고고TV가. 저것은 우리 마더 테레사 같은 김순영님하고 항상 고고TV를 애시청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남선호 대표님한테 드리기 위한 그림입니다. 제가 한 2달에 걸쳐서 2달 좀 넘게 저 그림을 한 3개 정도를 그렸습니다. 남선호님이 1년 가까이 후원을 하시고, 또 김순영님이 1년 넘게 후원을 하셔서 고마워서, 고고TV 그림 싼 그림 아닙니다. 그 시중에 떠도는 그런 그림 아닙니다. 고마워서 제 마음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매달 똑같은 날에 10만원 이상씩을 꾸준히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고TV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그려서 제 안방에다가 하나 걸어 놓으려 그럽니다. 고고TV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지향점이 같으신 분들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디스하는 글이나 정오에 찬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다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고고TV에 오시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고고TV는 보수만 가지고 안 된다. 지금 보수의 지형이 20%가 안 됩니다. 항상 나오는 게 20% 전후예요. 리얼미터보다 갤럽 조사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항상 35%가 나와요. 전후로. 더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수가 문재인 정권을 치고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수구 꼴통과 돈벌이 우파 쓰레기들을 절연하고 중도 진영으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보수의 집토끼들은 결국에는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집토끼를 지키고 집토끼의 돈을 빨아들이는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중도 확장을 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중도는 지금 여론조사 지형에서 35%, 무당층이 35%까지 가죠. 35%가 아닙니다. 합리적 보수, 진보적 보수, 그리고 보수적 진보, 개혁적 진보들까지 합하면은
중도 지형은 75%, 80%까지 갑니다. 그걸 우리가 못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기려면 보수의 판을 바꾸는데 보수의 판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저쪽 민주당 판까지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헤게모니를 완전히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고 오히려 다시 한번 쪽박을 찰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추미애가 윤석열과 대검을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게 뭐예요? 옵티머스 사건이죠. 제가 말했죠. 라임 사건은 허당이다. 라임 사건은 너무 관계된 사람이 많고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문재인을 칠 가장 확실한 무기는 현재 시점으로 옵티머스 사건이다. 그죠? 민주당 애들은 뭐 행정관이 관련된 게 행정관이 옵티머스 주식 10% 갖고 있는 게 무슨 그게 권력 게이트냐? 권력 게이트 맞아요. 그리고 한양대 라인을 자꾸 들쑤시는데 한양대 애들이 거기 청와대 근무했다는 게 어떻게 권력 게이트냐? 권력 게이트 맞아요. 99% 맞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추측, 예측, 그죠? 이런 말 안 하면 저것들이 또 고소하니까. 어떻게 똑같은 한양대 라인이 다 그 옵티머스 라인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관들이 걸려 들어가 있고, 행정관이 실무를 하는 애들이에요. 행정관은 2급부터 5급까지 있어요. 걔네들 손에 사실적으로 움직여요. 걔네들이 뭐냐 말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심부름을 받았냐? 옵티머스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문재인의 몰락과 그죠?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보호와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과 대검을 감찰 지시를 했다. 진짜 이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방어할 수가 있는가? 완전히 국민을 졸로 보고 국민을 노예로 보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2,500만 명은 될 텐데 대학생부터 하면은 그들을 다 무시하고 물시종만 빨기 위해서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사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기사 진성호 방송하고 고성국이하고 정규제 가면 이런 거 많이 해. 기사 읽어주는 방송. 이게 뭐예요? 전파진흥원이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를 하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철회를 했다. 그 조사를 누가 했느냐? 당시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당시 변호사도 윤석열 라인이었다. 그리고 사기꾼 김봉현이가 라임 사건에 의해서 1,000만 원의 항응집대를 받았다. 그래서 라임 사건도 검찰들의 부정부패가 있었고 옵티머스 사건도 뭔지 모르게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부패가 있었다. 이걸 감찰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 이 친구가 지금 김유철이라고 원주지청장으로 가 있네요. 29기면은 한 50대 초중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유철이라는 친구가 당시 부장검사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했고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을 했고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또 누구야? 이규철이가 또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이하고 함께 근무했고 그래서 이것은 말이야 윤석열이가 윤석열 팀이 옵티머스 사건을 감췄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기획하고 무죄방면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검하고 검찰총장을 감찰하라 한 거예요. 기가 잘 어울리죠? 김유철이라는 친구는 천만의 말씀. 너희가 말하는 7개월 수사라는 게 아니라 딱 3개월만 수사했고 이것은 하면은 정확한 은행 계좌나 모든 걸 추적해봐도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고 만약에 있을 깊이 더 팔고 들어가면은 옵티머스가 BW, CW 그죠? 쉽게 말해 기업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일반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경제가 엉망이 된다 해가지고 도저히 물정이 안 잡혀서
덮었다. 응? 덮었는데 검찰총장한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오늘 폭로를 해버리죠. 왜 폭로를 그러면은 지금 추미애하는 말이 뭐야? 왜 윤석열 서울지검장한테 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사건은 부장검사 정결권을 갖고 있다 하고 김유철이가 말하죠.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그 정도 사건은 부장검사 정결이다. 어? 또 그 당시 변호사였던 그 이규철이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당시 중앙지검이나 1차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게 김유철이가 하는 말이네. 그리고 이 누구야? 그 이규철이 변호사는 김유철이하고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 검사 말을 믿습니까? 사기꾼들 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자, 개요는 이렇고 이런 개요 설명하기 살려면 또 이거 5분, 10분, 12분 걸리니까 씩씩거리면서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주 짜증이나 죽겠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애들하고 추미애는 민주당 애들이 뭐예요? 송기현이라는 애는 해임 건의안을 내자. 그 윤석열의 해임 건의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김종민이가 넙대대한 개인은 윤석열이가 정치할 뜻을 밝혔으므로 윤석열이 정치 못하는 법을 만들자. 윤석열 정치금지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또 촐싹대는 정청래 같은 경우는 윤서방파의 두목이 윤석열이다. 그렇죠? 오만 애들이 다 달고 나오죠. 그렇죠? 윤석열을 압박하고 사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추미애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검찰총장 자기 자신을 감찰하라고 들어왔어. 이런 건 세계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감찰을 뭐하러 해? 잘라내면 되지. 문재인이가 해임시켜버리면 되지. 그죠? 아주 이것들 지저분한 것들이죠. 해임시키고 나서 일단은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찰을 뭐하러 해? 해임시키고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속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그 옵티머스 사건 대검 감찰 윤석열 감찰을 몰고 들어가면서 윤석열이 26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 조직과 검찰 조직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꺼내와서 검찰개혁에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검찰개혁에서. 참 더러운 새들이죠. 그죠? 잘라면 될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그러라고 대통령 있잖아. 우린 대통령이라고 문재인을 인정 안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야? 이성윤이가 문제되는 거죠. 그 유명한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 나는 요새 경희대를 다시 보기 시작해. 내 친구도 그게 몇 명 나왔지만은, 과거에. 나 그때 걔는 안 좋아했어, 솔직히. 근데, 수사를 뭉갠 게, 이성윤 아니냐? 이성윤은 가만히 놔둬.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이 터진 게 뭐죠? 이거는, 이 사모펀드 자체가 옵티머스는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라임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완전히 막 피라미드 같이 돈 끌고 가지고 막, 밑돌 빼가지고 윗돌 맞고 밑돌 빼가지고 윗돌 맞고 이러다가 터진 거고, 라임은.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2017년에 만들어진 이 정권이 탄생하면서 2016년에 페이퍼하다가 2017년에 탁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1조 6천원에 모으고 5천억, 7천억, 1조까지 이게 그 사기 피해를 국민들이 당하는 거, 이게 권력 입김이 없었겠어요? 다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런 사기 펀드를 승인을 해주고, 그죠? 투자증권, 정권이나 증시에서 이거는 이상한 거다. 어? 공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공기업이 투자도 않고, 기업 사냥을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해 계속 신호를 주고 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파세요, 파세요. 더 많이 파세요, 더 많이 파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구야? 윤석헌이라는 현재 금융원장이라는 그 늙은이 있잖아. 48년생. 윤석헌이 금융원장이라는 놈이 누구의 지령을 받아서 그거를 해버렸다. 옵티머스를 주도해버렸다. 방주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책임질 내가 누구예요? 윤석헌이란 금융원장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윤석헌이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윤석헌이가 사모펀드 옵티머스에 대해서 판매 관건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걔가 국감에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 고고티브이는 100% 확신이라 그러면 나도 고소할 거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윤석헌이가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이 옵티머스가 처음부터 사기 펀드였던 걸 갖다가 판매하고 판매 관건을 했고 권장을 했다. 그럼 윤석헌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통령뿐이 없지.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그럼 이 당시에 경제기획원 장관은 김동훈이었는데 김동현이가 그랬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누가 있어? 유재수가 있었고 또 금융감독원 유재수 말고 모 국장이 또 돈 받아 처먹고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했을까? 1조 6천억짜리를? 이거를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추미애 얘가 너무나 악질적인 게 얘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살게 해야 돼.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게 하고 깜빵에서 급식 먹으면서 살게 해야 돼.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거나 조사하는 게 아니고 윤석헌이를 조사하고 이성윤을 조사하고 문재인 라인을 조사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윤석열이한테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하고 지금 윤석열 라인, 윤석열 사단을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하고 몰고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만 주장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오늘 28일이니까 27일 날 보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옵티머스 라임 사건 조사라고 또 빨간 거 펜만 들고 있어. 종이따구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특검을 안 하겠죠. 죽어도 안 받지 얘네들이. 요번에 국감에 보셨잖아요. 지들한테 불리한 정인은 한 명도 안 불러. 그게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국민의힘도. 근데 김종인이 책임이 아니죠. 그 의원들의 문제고 원내 전략을 구사하는 건 원내 대표단 아니에요. 걔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안 해 얘네들이. 절대 안 해. 민주당 애들은. 10,000% 안 해. 10,000%, 100,000%.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더 당하고 더 깨지고 더 짓밟혀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더 당하고 더 짓밟히고 더 깨지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고 곰이 웅담을 곰의 쓸개를 씹더니 와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김종인만 흔들고 경상도 수국골통들이 조경태 같은 애들이 장재원이 같은 애들이 홍준표 그거는 뭐 국민힘당도 안 했어. 왜 자꾸 칙거리는지 몰라. 똥개가 짖는지 몰라. 홍준표는 김덕흠이라 이런 애들이 또 경상도 TK 쪽에 그 미안합니다. 늘수거리한 3선, 4선, 5선 또는 3, 4선에서 떨어진 것들이 김종인 물러나라 그러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너희들이 나가서 당을 차려라. 그럼 너희가 한번 관철시켜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검도 관철이 안 돼. 공수처도 이제 우리가 공수처 후보를 공수처장 위원을 갖다가 2명 했죠.
그것도 쟤네들이 안 받아 이제. 해주세요, 해주세요. 공수처장 후보위원을 갖다 2명만 해주세요, 2명 해주세요 하는 민주당 애들이 주니까 한국당을 또 아니 저 국민을 짓밟고 있죠. 너희가 2명 그 추천한 거는 못 받겠다.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맞아 악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수처는 쟤네 마음대로 그래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오는 애들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종을 쪼가리 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고치라 고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영남 수구 꼴통들 특히 TK 쪽이죠. 부산은 그렇지 않아요. PK는 광화문으로 나가자 장외 집회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하는 순간 되죠. 장외 집회하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진짜 죽을 사람이 한두 명 나와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아니면은 김영삼과 같이 죽을 각오로 28일, 38일 단식을 해서 몇 놈이 되질 정도로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은 섣불리 장애투쟁 하지 말라고. 또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직 다 버려요. 이번에는. 101명 다 버리고 전부 다 거리로 튀어나와서 체류탄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렇게 하면서 철선을 넘고 그 뭐야 경찰 버스를 넘고 시위하고 돌격하라고. 그게 너희가 먼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김대중이가 김영삼이가 했던 식으로. 김대중이가 김영삼 같이 안 하면서 뭘 가가지고 장구 치고 김밥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광화문에 나가려 그래 이것들아. 북치고 장구 치면서. 죽음이 없으면 이 정권 못 이겨요. 근데 죽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꿔라. 다 바꿔라. 일단은 김종인 말 따라라. 저 김종인 좋아하잖아요. 일단 따라라. 해계문에 갖고 와라. 판을 엎어라. 이 판을 엎으면 저 판도 엎어진다. 이 판을 어떻게 엎느냐? 민주당 애들 갖고 가는 정치 전략 그걸 그대로 갖고 오려면은 이쪽에서 다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못 바꾸므로 그 사람들을 안 바뀌므로 정강정책으로 싹 바꾸고 잘라내라. 구당의 위원장들. 그리고 몇 명의 꼴통들 있잖아요. 탈당시켜라. 어차피 개헌세는 무너진다. 어차피 개헌세는 무너진다. 나중에 보세요. 안 무너지나. 국회 4년이죠. 4년.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TK 애들이 서울은 없어. 선거법 걸려 들어간 애들이 TK 충청도에서 한 11명인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하고 있죠. 거기서 3명만 빼가면 끝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에서 벌금을 때려버리면은 그게 1년이면 끝나겠죠. 근데 대선 후보는 대선은 1년 5개월 후에요. 1년 4개월 후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때까지 뭐 무너뜨리면은 문재인이가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죠. 그리고 뭘 합니까? 헌법 개정하겠지. 지는 입맛대로. 국민의힘 안 바뀌면은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진짜 국민의 짐이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